미래자동차공학과 다닌다면은 빠지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나는 차 만드냐? 그치. 그 바다 속에 이제 수중 자동차 만드냐? 그러면은 굉장히 곤란해지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저는 융합전자공학부에 다니는 18학번 허경표. 18학번 심소영입니다. 저는 컴퓨터 소프트웨어학부 18학번 장민규입니다. 저는 에너지공학과 18학번 김유진입니다. 미래자동차공학과 다니고 있는 1호학번 김준환. 배범진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 통신 신호 처리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크게 나눠져 있고, 그냥 거기서 자기가 선택해서 한 개의 분야만 배울 수도 있고 아니면 다 배우시는 분도 있는데, 한 3, 4학년 되면 이제 자기가 배우고 싶은 거 몇 개만 선택해서 듣는 경우가 많아요.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는 다른 학교의 컴퓨터 공학과랑 되게 비슷한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 친구들이나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 공학과라고 제 학과를 알고 있기도 합니다. 에너지공학과는요, 에너지 변환 소재에 대한 연구뿐만이 아니라 리튬 이온 전지라든지 수소 전지라든지 태양 전지 관련된 이제 전지 관련한 이론들을 배우고 연구를 진행하는 학과입니다. 미래자동차공학과는 미래에 쓸 자동차에 대해서 좀 공부하는 그런 과고요. 미래에 이제 친환경적인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스마트카, 뭐 예를 들면 자율주행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학과입니다. 네, 또 저희 과가 정말 여러 가지를 배우거든요. 전자도 배우고, 전기도 배우고, 기계도 배우고, 또 프로그래밍이랑 IT 분야까지 다루는 굉장히 총괄적인 현대공학의 집합체 같은 학과예요. 융합전자공학부라고 하면 약간 이름이 길어서 뭐 배우는 건지 잘 모르셔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다시 물으시면 전자과예요 이렇게 말해요. 그냥 폰 만드는 데라고 설명하는. 보통 배터리 연구합니다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공대 내에서도 이제 친구들을 만나면 같이 얘기를 할 때 너희 과는 솔직히 배터리 공학과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어쩔 수 없는 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민규야, 너 대학교 어디 갔냐? 그러면은 저 한양대학교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 들어갔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르신들께서 그게 뭐냐? 라고 많이 여쭤보셔서 저 컴퓨터 공학과 다녀요 라고 하는 게 가성비가 좋아서 어르신들께는 컴퓨터 공학과에 다닌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냥 무조건 자동차공학과 다닌다고 하고요. 왜냐하면은 미래자동차공학과 다닌다면은 빠지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나는 차 만드냐? 그치. 그 바다 속에 이제 수중 자동차 만드냐? 그러면은 굉장히 곤란해지기 때문에 좀 더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자동차공학과 다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해서 좀 주로 공부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일단 다이아과라서 다이아 장학금이라는 걸 받고 있고, 한양대학교 대학원을 진학하게 되면 대학원 학비를 지원해 준다고 알고 있어요. 3, 4학년 동안에는 산학단체랑 연계를 해가지고 LG나 삼성 같은 곳과 연계를 해서 그곳에 기업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기업 장학금을 받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졸업 후에 그 삼성 또는 LG에 취업을 할 수 있는 혜택을 100% 취업이죠. 100% 취업을 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에너지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공동 학위 과정이라고 해서 만약에 에너지공학과 내에서 박사 과정을 딴다라고 하면은 에너지공학과랑 연계된 다른 유럽계 대학 내 학위를 동시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학금 제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4년 내내 3.5만 넘는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그런 장학금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 과는 또 특이하게 알다시피 저희 정몽구 자동차 센터 맞죠? 플레임이 그거죠. 그냥 줄여서 몽센이라 부르는데 그게 가장 큰 지원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종합으로 붙었는데요. 내신은 1.36? 1.35 정도였던 것 같고, 종합 전형이라서 약간 학교에서 하는 대회나 활동 같은 거를 거의 다 참여했었고, 책 읽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책 어떤 분야에 어떤 작가의 어떤 책을 읽는지 그런 것도 되게 학교에서 많이 보는 것 같고, 수학, 물리 관련된 활동이나 대회 수상 경력 같은 게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논술 전형으로 붙었는데 내신이 3.5고 논술 전형이란 게 수학 모의고사 봤을 때 1등급 한 번이라도 맞아봤으면 한 번쯤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냥 원래부터 수학도 조금 좋아했고 그래서 붙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1점대 초반, 1.2가 평균적으로 이제 입학생들의 평균 성적이고 정시 성적도 굉장히 높은 편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1.7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합격 보고 내가 왜 붙었지?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제가 고등학교 때 연구를 2차 전지 내에서의 양극과 음극의 성질에 관한 거였어요. 그래서 정말 학과랑 맞닿아 있는 분야라서 이렇게 좀 입학을 담당해 주시는 관계자분들께서 에너지공학과에 잘 맞는 학생이구나 라고 해서 뽑아주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시로 들어왔어요. 네, 정시로 제가 알기로는 커트라인이 1.5에서 1.7? 평균이 2등급이 되면은 이제 추가 합격으로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들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탐구에서 총 합쳐서 5개를 틀려서 들어왔어요. 제가 입학한 15년도에는 그 5개 과목 등급이 11113이었고요. 3이 뭐였어요, 형? 3. 3은 이제 물리 2 과목. 저는 물리 2를 좀 잘 못 봐서 그때 6개 틀렸습니다. 형, 진짜 똑똑한 사람이었네. 의대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수시에서 저희 담임 선생님이 한양대 이 학생부 종합이라는 전형이 있다. 한번 넣어보자. 제가 또 특이한 스펙이 하나 있는데 분자 과학 심포지엄이라는 국제 대회가 하나 있어요. 거기서 토론을 했는데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뭐 신문에 좀 많이 나서 그런 좀 스펙으로 의대는 못 가게 되었고 미자공 오게 되었습니다. 융합이라는 단어가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약간 기업이랑 연계하기도 쉽고 취업하기도 좋은 융합형 인재인 게 그런- 제일 큰 거 같은데 사실 그거 말고는 잘 모르겠어요. 지속 가능한 미래 기술 중에 이제 5손가락에 꼽힐 때 AI 기술, 빅데이터 기술하고 동시에 꼽히는 게 에너지 기술입니다. 그 정도로 매우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국내외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발전에 많은 지원을 받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1차 산업혁명, 그리고 2차 산업혁명, 그리고 3차 산업혁명까지 거쳐가지고 4차 산업혁명까지 왔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컴퓨터예요. 그만큼 이제 컴퓨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거를 다양한 실생활에 접목시키는 게 지금 이 시대의 흐름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학과로 선정되지 않았나 싶네요. 일단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미래의 자동차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나는 자동차가 나올 수도 있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자동차 이제 미래적인 자동차 산업은 아직 밝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정을 한 게 아닐까. 사실 저는 여기 학교 지원할 때 다이학과인 줄 모르고 써가지고 그래서 딱히 다이학과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양대 전자과 이렇게 딱 들으면 너무 좋은 학교에 좋은 과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지원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에너지공학과가 다이아몬드 학과인 줄 몰랐다가 원서를 넣고 나서 다이아몬드 학과네? 이랬던 케이스라서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말고 어디 갈래? 라고 하면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만큼의 학과가 전국에는 없다라고 감히 추측을 해봅니다. 제가 딱 수능을 마치고 났을 때 하고 싶은 게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디에도 접목될 수 있는 학과가 컴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액 장학금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에 들어와가지고 한양공대인으로서 컴퓨터를 공부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자동차에 좀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저한테는 되게 매력적인 과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의 좀 삼고초려와 여러 가지 설득 끝에 넘어가게 됐는데 그 설득 중에 하나가 장학금 받을 수 있다. 전액 장학금이다. 만약에 그 설득에 제가 넘어가지 않았더라면 꿋꿋하게 정시의 길을 걸어서 아마 의대를 가지 않았을까. 그냥 딱히 비교를 굳이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한양 공대라는 이름의 프라이드가 좀 있잖아요. 서울대는 부러웠다. 연고대는 그렇게 부럽다 그런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 전국에서 에너지 전문으로 하는 과가 거의 없어요. 에너지 분야를 정말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이라면 확실히 한양대가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고 느낄 것 같고요. 이 수능 성적으로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성적이었는데 한양대 컴소를 왔기 때문에 이제 그 온 이유는 컴소에서 지원해주는 다양한 혜택들을 보고 이 혜택을 받아서 공부를 하는 게 어떻게 본다면은 내 미래와 진로에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제 학교랑 학과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부럽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저희는 좋은 과목에서 공부를 하고 솔직히 환경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환경이.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처음 봤을 때 제 학교가 어딘지를 듣고 되게 좋은 게 다닌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뭐 괜찮다, 좋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와서 저를 찾으시면 앞을 사드리겠습니다. 와서 꼭 찾아주세요. 영업전자공학부 이름 되게 멋지잖아요. 다이아몬드 학과에 뭐 융합 붙어있고 한양공대 영업전자공학 좋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미래 산업에 있어서 좀 더 친환경적이고 석유를 대체할 만한 에너지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셨다면 저희 에너지공학과에 꼭 오셔가지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학과 학생들도 되게 열심히 이 관련 분야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꼭 오셔가지고 에너지공학과를 빛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만큼, 그러니까 한양대만큼 컴퓨터를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혜택을 제공해 주는 학교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한양대에 만한 데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그 친구가 없어가지고 밥을 혼자 먹는데 만약에 입학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셔가지고 밥 좀 같이 먹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과가 어느 정도 흥미나 본인만의 목적이나 목표가 있다면은 왔을 때 절대로 후회하지는 커리큘럼이나 교수님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공부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에 이제 흥미가 별로 없는 친구도 나빠 보이지 않는다면은 와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과에서 되게 다양한 분야의 공학도 배우고 그러기 때문에 꼭 자동차에 흥미가 많아야지 올 수 있는 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